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. 현실이 시궁창이고 돈이 부족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돈을 해먹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. 오래 알고 지낸 이들 중에도 신용이 없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사람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. 갑자기 나에게 친근하게 대하고 되게 다정다감하면 사람은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아주 이제 저 같은 중년 남성에게 젊은 여성이 되게 이쁘게 얘기하고 친근하게 다가오면 마음이 빼앗길 수 있죠. 나이든 중년 여성에게 젊은 남성이 되게 잘해주고 배려해주면요, 그냥 홀라당 넘어갈 수 있죠. 뭐 그런 이제 사기들도 되게 많습니다. 특히나 뭐 모태솔로 여성이나 모태솔로 남성에게 그냥 접근하는 이제 대놓고 사기치려고 작정하는 놈들 말입니다. 뭐 그런 이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?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, 뭐 드라마 같은 아주 로맨틱한 일이 일어난다,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. 내가 하려고 하는 일,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제안한 일이 너무 잘 풀린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의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. 왜냐? 항상 사람들은, 주변 상황들은 압니다. 저 사람에게 돈이 지금 들어왔는지, 아니면 일이 잘 풀리고 있어서 돈이 들어올 분위기인 거지. 그러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? 파리들이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그 돈을 빼가려고 수작질을 합니다.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.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. 내가 20억을 가지고 있고 50억을 가지고 있고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순식간에 그 재산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. 예전에 그 야구 해설가 중에 하씨로 시작한 하일성인지 하성일 씨인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100억이 넘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죠. 근데 돈을 더 벌겠다고 투자했다가 다 날려먹고 빚까지 졌습니다. 나중에는요,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 부모에게 돈을 받는 일도 생기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? 욕심 탓입니다. 1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이미 누리고 가진 것들이 많은데 더 가지겠다고 욕심 부렸다가 그렇게 된 거죠. 참 씁쓸하고 참 암담한 이야기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? 정이 바짝 차리고 지내야죠. 마음 굳게 먹고 지내야 됩니다.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. 좀 더 착실하게, 좀 더 성실하게 사는 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. 희망을 함부로 가지면 안 됩니다. 너무 절망하고 너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어서 더 이상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없나 보다, 이런 마음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약간의 희망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만,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너무 좋게만 바라보는, 너무 희망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희망은 되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. 뭐 그런 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지금 뭐 저는 40대 후반, 40대 40 말이죠. 내일 모레 50인데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한 30살쯤 돼요. 근데 만약에 되게 일을 잘해가지고 연봉을 한 1억 5천 정도 받아요. 나 2억 받는다고 해보고 2억 정도 받아요. 월급을 한 1200 정도 받는다고 할게요. 그럼 되게 많이 받는 거잖아요. 30살에 1200을 받는다. 실수령액으로. 연봉 2억이다. 되게 많이 받잖아요. 근데 이걸 한 30년가량 계속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에 준하는 금액을 뭐 주택담보대출 받든 아니면 뭔가를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? 큰일 나는 거죠. 왜냐? 지금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혹은 20년 30년간 계속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 뭐다? 착각이다. 환상이다라는 겁니다. 그런 착각으로 끝없이 대출받고 또 일을 벌리면요, 나중에 순식간에 궁지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. 100억 자산가인 뭐 하일성씨, 하성일씨, 하일성씨가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. 욕심이 너무 커지면 사람의 이 생각은요,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좀 도파민 같은 게 분비가 돼가지고 되게 흥분하고 되게 뭐 조금만 해도 되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빠지게 되는 거죠. 마약한 것처럼.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?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. 사는 거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. 조심 또 조심하고 돌다리 두드려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해도
당하는 이들은 다들 아는 겁니다. 그렇게 무섭고 불확실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만만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세상 사는 거 쉬우냐고요? 안 쉽죠. 어렵습니다. 무지하게 힘듭니다.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더욱더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. 이 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?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? 좀 따져보고 좀 궁리하고 좀 더 조심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.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참 막막하고요. 참 두렵고요. 참 겁나죠.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따져보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가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쉽지 않고 어렵고 막막하고 겁나죠. 잘 좀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래저래 세상이 워낙 험해서 조심 또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. 순간 삐끗하면 가진 거 다 날릴 수 있는 아주 큰 걱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래저래 두려움을 가지고 겁내며 사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. 세상 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.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나이가 들면요, 화이트 칼라 사무직에 오래 못 다닙니다.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. 주된 직장에 오래오래 잘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최대한 이제 그 회사로부터 이제 받는 급여가 어쩌면 좀 적은 사람이 좀 오래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현실입니다. 근데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. 함부로 쉽게 생각하면 뒤통수 맞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,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. 1인 가구 중에 월 400 이상 버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. 안 많고요. 나이가 들면 더 오래오래 일하기도 힘들고요. 그래서 젊을 때 악착같이 돈 모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. 사는 거 안 쉽기 때문에. 이왕이면요, 주된 직장에서 최대한 버티는 게 가장 이로운 겁니다.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. 요새는요, 나이 60 넘어도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. 65세도 일하는 사람 많고요. 왜 그러겠습니까? 그렇게 일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.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참 정의 바짝 차리고 조심 또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, 겁나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저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저축하고 사는 삶이 되게 멋있는 삶입니다.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연금도 넣고 개인연금도 넣고 저축도 하고 고배당 우량주도 사고 고이자 채권도 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걸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. 이상입니다.